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인플라이와 함께 실시간 이상 탐지를 위한 머신러닝의 드루이드 인플라이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업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기기, 즉 엔드포인트가 점점 많아지면서 IT 관리자가 들여다봐야 할 데이터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텐데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예방하는 형태로 진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해 빠르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보안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션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하면 물론 빠르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상행위 탐지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인플라이 이기훈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플라이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링 맡고 있는 이기훈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 실시간 이상 탐지를 위한 머신러닝의 드루이드 인플라이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인플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중간에 이제 소개드리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용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네. 이벤트성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대용량으로 수집하고 네. 그걸 이제 분석한다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때 네. 그 동시성이 굉장히 높은 불특정 다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집계하고 분석한다 그랬을 때 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소개해 주신 데에서 뭐 약간 정정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체가 머신러닝을 직접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대용량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할 때에 네네. 이걸 수집하고 네. 머신러닝 컴포넌트들은 굳이 뭐 저희 회사가 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죠. 워낙 네네. 좋은 솔루션들도 네. 많고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중계기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적재적소에 집계해 가지고서 학습의 기반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드루이드라는 솔루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한 이 솔루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인플라이는 이제 이 드루이드를 엔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네. 뭐 요즘 머신러닝은 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화두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ML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지속적인 이제 데이터들이 그렇죠. 잘 던져줘야죠. 만들어지고 네. 데이터 피딩이라 그러는데 네. 데이터 피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모델이 만들어졌었을 때 결국에는 뭐 침입 탐지라 그러면은 뭐 허용이냐 그 차단이냐 그렇죠. 이런 이벤트들을 또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해서 그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 유즈 케이스에 좀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머신러닝 프로세스 전체 관장한 입장에서 이 어떤 그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살짝 이게 약간 어쨌든 인플라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저도 살짝 오해한 부분이 이 인플라이와 이 드루이드라는 솔루션에서 뭔가 머신러닝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도 개발하고 그걸 또 재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머신러닝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로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그렇죠. 그 모델의 예측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줘야 될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저희가 그 원래 이 솔루션이 타겟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즈 케이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드루이드 엔진이 갖고 네. 있는 그 강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네.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 컨퍼런스도 하고 네. 국내에서 문의를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질의들을 좀 받아서 이 내용을 좀 이제 웨비나 형태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루이드와 인플라이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빠르게 뭐 수집하고 분석해서 뭔가 머신러닝 모델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던져주는 그 영역의 데이터 뭔가 수집
처리, 수집, 집계 뭐 네. 예, 그런 쪽이죠.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활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까 네네네. 그 중에서 요 이상 탐지에 관련된 내용만으로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웨비나가 준비됐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로 차차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차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뭐 그 드루이드 인플라이 그 드루이드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가 네.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 뭐 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상 현상이다, 네. 아니면은 뭐 그런 데이터들을 쭉 받아서 그런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한다든가, 네. 아니면 유입 경로를 분석하다든가 음.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결국 이상 탐지라는 게 뭐 몇 가지 기법들,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모델에서 보기에는 이게 허용할 만한 겁니다. 네. 아니면은 침입입니다. 네. 이런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되게 단순하게는 이게 과연 그러면 평일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뭐 20%의 어떤 뭐 가령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어떤 네. 이상인지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관점을 봤어서 좀 하이 레벨로 이상 탐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드루이드와 그 인플라이에 대해서 그 소개를 좀 최소화해서 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네. 좀 두 번째 세션에서 그래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 자체 알고리즘을 DB단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연계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사례들이 꽤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제가 오늘도 웨비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 공식 그 테크블로그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신 시프트라고 하는 이런 침입 탐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금융사에 대해서 네. 요런 저희 이제 뭐 OEM 고객사인데 고객사에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 탐지 뭐 이 금융권으로 가면 이제 뭐 프로드 디텍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쪽에 그 로직이 어떤 식으로 네. 구현되어 있고 거기에서 인플라이 역할이 무엇인지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이상 탐지의 기술 요건이라는 이야기로 좀 일단 먼저 섹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이상 탐지의 정의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상 탐지라는 거는 사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기법을 생각해 보면 네.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일 겁니다. 뭐 오늘 어떤 가게에서 오늘 매출이 뭐 평소보다 많은가 적은가, 뭐 이것도 뭐 평소보다 어떤 다른 수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상 탐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인이 있어서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이상 탐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도 이미 말씀하신 데에서 차이가 그 어떤 현상과 다른 현상이라고 했었을 때 이미 이상 현상이 정의가 된 거죠. 그렇죠. 다른 현상이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서 뭐 저희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네. 커피가 평소에 한 100잔 팔리는데 네. 95잔 팔린 거를 이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네. 있으니까요. 아닐 수도 있고, 맞- 그거를 이제 네, 네.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서 출발한 거고, 네. 그 방법론이 처음에는 뭐 사람의 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통계적인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 방법론에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메커니즘만 이제 계속 바꿔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상 탐지라는 것이 이제 그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중요해지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고객사,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환경에서 업무랑 연관이 됐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걸 텐데요. 네. 뭐 모든 업무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 보안은 보안,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뻔한 것들이 많죠. 네. 평소 대비 뭔가 이상한 패턴들을 보인다 그랬을 때, 그렇죠. 네. 외부 공격을 또 의심할 수 있을 거니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가 들어가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상사가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뭐 어느 정도 레벨의 탐지할 것이냐 이런 건 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쪽이 제조업 쪽. 왜냐하면 제조업이 굉장히 이런 온도계나 습도계나 이런 센서들을 갖고서 맞아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생성이 네. 되고 예지 보전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겠네요. 예지 보존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아. 그 뭐 온도라 그러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서 이 공장이 그렇죠. 계속 유지되면서 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넘어갔었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불량률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생성 그런 공정에 부분들에 또 대해서 차질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 쪽에서는 아까 뭐 보안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 뭐 이상한 피싱, 거래들. 네, 사기 행각, 네, 뭐 네, 아니면 네. 뭐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뭐 크게는 직관적으로 저희가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문의가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상탐지에 관련 업무 종류를 봤었을 때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업무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그 관제 관점, 네, 탐색하냐 네, 네. 시각화 관점, 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크게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업무 관점에서는 뭐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실제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네.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바로 와닿는 거. 아마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요즘에 그 모바일 뱅킹을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네네네. 모바일 뱅킹에서 특정인에게 같은 금액을 2번 이상 저기 송금을 시도하게 되면은 바로 뭔가 알림이 네네, 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런 이상행위를 탐지해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런 이상을 정의한 방법론이 뭐 그냥 그런 룰 베이스냐, 그렇죠. 아니면 어떤 학습 베이스냐 네, 이런 네, 차이는 네. 있겠지만 네. 뭐 통상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계좌한테 2회 이상 그럴 리는 거의 할 없을 일이 테니까. 없다고 네, 전제한 그거에서 발생된 거니까 네, 뭐 네. 그런 업무 관점에서 이상 탐지를 정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탐색 및 시각화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동안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시간 보안 관제 쪽, 뭐 어떤 출입 정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이렇게 네.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면서 네. 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면 자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빨간색 알람 떠가지고서 네. 좀 네, 이상하다.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근데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아까 소개 세션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네. 데이터도 방대해지고 네. 뭐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업무 환경도 코로나 이후로 업무 환경도 되게 다변화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룰 베이스나 이런 걸로 규정할 수 없다 보면 네. 뭐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패턴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와디프라 그래가지고서 그 계획하지 않았던 패턴대로 갔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는 네. 시뮬레이션 관점도 있을 거고 네. 예지 보전 말씀 주신 대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서 스코어링 그래가지고서 리스크 분석을 한다든지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네네네.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라는 네, 거. 그리고 예. 감사 컴플라이언스도 네. 그냥 감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현재 데이터가 이게 그렇죠. 감사 컴플라이언스 안에 들어오냐 마냐 네. 뭐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거냐면 뭐 네.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뭐 테크놀로지적으로 접근하려 그러면 다 세세하게 굉장히 네. 그 디테일이 있고 각각 개별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는 영역이지만 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상 탐지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크게 위화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상 탐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있어져 왔고 현재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상 탐지하려고 보니까 관리해야 할 들여다봐야 할 데이터가 너무도 많아진 거 그거를 ML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게 현재의 추세라고 네. 봐도 되겠네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관점을 가져가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업무 관점이나 그런 패턴 관점에서는 이미 시장에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가령 어떤 서비스를 직접 이렇게 뭐 모바일이나 웹으로 제공하시는 경우라 그러면은 그 서비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뭐 취약점 때문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네. 해핀스 투비일 수도 있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뭐 앱에서는 뭐 부모 카드를 도용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일어날 수 수도 있죠. 있게 그게 네. 뭐 이상이다 아니다 그건 다른 얘기지만 네. 이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룰 세팅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자기 서비스에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가려고 했었을 때는 이건 뭐 외부 솔루션이 아니라 자체적인 로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이상을 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베이스 데이터를 뭘 쓸 것이냐 결국에는 그 앱에서 그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렇죠. 가장 근본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이상 탐지라는 걸 실제로 한다 그랬을 때 데이터 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 하단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서비스가 있을 거고 네. 뭐 요즘 서비스는 또 이렇게 한동안 추세였던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거 다 구축해 놓으셨을 거고 네. 뭐 외부 데이터 뭐 외부 요인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떤 그게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더라도 뭐가 이렇게 핫한 시즌들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이 핫한 시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서 뭐 이렇게 그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같은 하게 되는 것도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빅데이터 단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벤트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어떤 액션들을 했느냐, 클릭 스트림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게 되고 그 발생되는 것들을 데이터 포인트로 잡아서 수집을 하게 되면 가장 하단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그걸 통해서 집계를 해서 뭐 실시간 대시보드를 만든다든가 리포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정형 BI 툴 이런 쪽하고 연계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고, 그 데이터 리퍼지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갔었을 때는 AI 모델링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피딩해주는, 제공해주는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가령 뭐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그랬을 때 지난 3개월치라고 했었을 때 과연 다 필요하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9 to 6의 데이터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그 예를 들어서 노년층의 어떤 뭐 보이스피싱이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기라 그러면은 뭐 지난 2달간 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대에서 그 발생했던 어떤 이벤트 로그들을 집계해서 보여달라, 아니면 그거의 로우 데이터를 베이스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여러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집계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생긴다는 거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근데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엔지니어나 네네. 그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뭔가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정제한 다음에 AI나 ML 모델 쪽으로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라이도 사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해줄 수 있는 하나의 DB에 불과하고요. 냉정하게 얘기했었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랬을 때 뭐 기존의 정형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라이라는 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그 끊임없이 늘어나는 실시간적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거를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해서 이걸 피딩해 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조회해서 결과를 내주는데 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뭐 이렇게 저장하고 분석하고 조회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그런 기능인데, 실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원할 때 뭔가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쿼리를 날렸어요. 그럴 때 바로바로 원하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그거를 뽑아내서 ML한테 던져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DB들은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쿼리를 던졌을 때 응답 시간이 떨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응답 시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응답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비용을 그렇죠. 성능을 또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뭐 최고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다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이런 업무를 제공하기에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갖고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저희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데들이 다른 솔루션들의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의 좀 더 특징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나오겠죠?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델이 또 서비스 안에 배포가 될 거고, 그렇겠죠. 배포된 시점부터는 또 그 침입 탐지에 대한 로고들이 또 생길 거지 않습니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던져주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또 쌓이고. 그러면 그거 갖고 검증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오류가보다는 이전의 모델로는 예를 들어서 실제 허용과 탐지의 정확도가 뭐 높았는데 떨어졌다든가, 그럼 재학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서큘라이제이션 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결국엔 고도화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상탐지의 데이터 플로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라이가 지금 담당해서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점선 표시가 된 이벤트 로그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었을 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모델 쪽에다가 데이터를 피딩해 주거나 아니면 실시간 집계를 통해서 실시간 대시보드를 쓰는 쪽, 여기에 좀 강점이 있고, 실제로 이후에 저희 사례로 설명드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인플라이라는 제품을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이따가 매핑해서 다시 한번 그 사례 설명드릴 때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얘기를 드린 건데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들은 뭐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드포인트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 입수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집계해서 그거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쪽에 연동해주는 아니면은 뭐 알람을 만들기 위해서 API 통해서 연계하는 네. 이런 기능들하고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데이터를 피딩하는 피처 스토어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피처 스토어로 활용됐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모델을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냐. 네. 왜냐면 데이터는 계속 느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보들이 꽤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에 소위 말해서 요즘 MLOps에서 말하는 거의 화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1시간 차이로 들어온 데이터와 들어오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만드는 모델의 그 모델이 다를 수 있고 성능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건 프로세스적인 부분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DB를 활용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MLOps는 어쨌든 그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시켰다라는 게 되게 네.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프로세스는 자동화 오케이. 그런데 그 프로세스 안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누락되는 거 없이 선별된 데이터만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게 MLOps의 결과치를 좀 다르게 네.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MLOps도 그렇고 예전에 그전에 지금도 트렌드지만 DevOps도 그렇고 네. 이렇게 고객사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얼마나 좋은 재료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인플라이가 그 중에 굉장히 괜찮은 재료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인플라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좀 이제 가지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보통 포지셔닝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 DW, 뭐 네. 요즘 핫한 뭐 스노플레이크라든지 네. 뭐 구글의 빅쿼리라든지 네. 뭐 아마존 레드시프트 이런 쪽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최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수집하고 하는 뭐 몽고DB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기존의 RDB인 포스트그레스나 MySQL 이런 DB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드루이드가 포지셔닝하는 건 요 사이입니다. 두 가지의 장점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엮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박스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과감히 포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금융 코어 업무 같은 은행 네. 예금 예치가 네, 이런 네, 네. 아시드가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아니면은 그 OLTP성을 업데이트가 많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포기를 한 거고 네. 분석 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 돌아야 되는 어떤 월별 분기 리포트 이런 네. 부분들은 포기를 했지만 네. 그 데이터가 빠르게 입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그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집계해서 보여줘야 되는 분석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동되는 DB로서는 강점이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네. 만들어져 있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실시간 이상 탐지의 프로세스가 어떻고 그 다음에 드루이드가 대충 그 안에서 어디에서 포지셔닝하고 네.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이 드루이드와 인플라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드루이드 인플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드루이드는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광고 쪽에 있었던 엔지니어분들이 네. 광고가 원래 데이터가 계속 많고 네. 계속 들어오고 네. 그걸 실시간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그 사용자한테 맞는 광고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에드테크 쪽에서 활용이 많이 네, 됐었군요. 에드테크에서는 에드테크 솔루션 회사들도 네. 저희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실시간성, 그 다음에 스트리밍 데이터, 네. 그 다음에 대용량의 동시성이 높은 유즈 케이스. 그래서 스트리밍이나 뭐 넷플릭스나 뭐 스포티파이 이런 데들이 이제 네. 드루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핀테크 아니면 광고 쪽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네. 인플라이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드루이드를 시작했던 창업자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한 회사의 한 팀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함께 나오셔가지고서 2015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치 드루이드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이라고 했었을 때는 오늘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뭐 엔터프라이즈 기능이라든지 네.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떤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든지 모니터링 콘솔이라든지 시각화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가 그래도 그 드루이드 위에다가 애드밸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기존의 드루이드 고객 중 다수가 이제 인플라이 고객으로 전환이 되어서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이드라는 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런 네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시리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인 네네. 거고, 어쨌든 오픈소스니까 그거는 기존에 뭔가 오픈소스 뭐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럴 네네. 거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뭐 아까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스포티파이나 그런 광고 업계에 있는 대형 회사들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런 업종에서 요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뭔가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한 게 인플라이라고 봐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은 뭐 유즈 케이스라는 건 사실 솔루션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좀 제너럴라이즈 되면서 다양한 데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반대로 드루이드를 사실 여기저기서 쓰시는데 네. 미션 크리티컬한 경우, 아, 네, 가령 그렇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고객사인데 네. 전체 드루이드를 활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인플라이 라이선스를 도입해서 쓰고 계신 거는 네.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5% 정도 이렇게 오,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되게 핵심적인 영역을 딱 이렇게 인플라이를 사용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그래도 이 드루이드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커미터들이 한 80% 정도 저희 회사 소속이기도 하고, 아, 네. 이 코드를 처음 써내려고 한 창시자들이 다 이제 저희 회사의 그 파운딩 멤버들이어서 아무래도 처음에 설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베네핏이 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인프라 포인트에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어떤 스노플레이크라든지 빅쿼리라든지 아니면은 예전 프레스토였던 트리노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요런 엔진들의 넥스트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그게 드루이드가 아닌가.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드루이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봤었을 때 결국엔 최신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네.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그 많이 활용되는 게 그 오픈소스 그 카프카 아닌가요? 카프카는 이제 데이터를 스트리밍을 받아서 네. 거기 이 약간 중개소처럼 네.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른데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개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 카프카를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플루언트라는 네. 회사하고는 네. 굉장히 글로벌 환경에서도 타이트하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컴플루언트가 글로벌 행사인 이제 커런트라는 행사를 하셨는데 네. 거기 CEO 세션에서 이제 저희 CTO와 같이 참여해서 아. 카프카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네. 이제 인플라이로 넣어서 아. 실시간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대시보드를 네. 보거나 네. 하는 유즈 케이스들이나 활용성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실 다른 플랫폼이긴 하지만 저희 윤선정 이사께서 진행하셨던 웨비나를 통해서 보면은 컴플루언트랑 같이 해서 네. 그 카프카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플라이에 넣어서 분석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세션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은 대부분 카프카 네, 얘기부터 맞습니다. 하니까 저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카프카는 데이터를 뭐 수집해서 처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 다리 역할만 해주는 거네요. 네, 그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의 처리는 분명히 데이터 프로세싱은 가능한데 네. 그런 뭐 다음 장표, 2호장표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많을 때 3년치, 4년치의 네. 데이터를 같이 집계해서 지금 데이터랑 비교해서 보고 싶다. 네네. 뭐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상탐지의 그렇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그런다 그랬을 때는 뭐 카프카로 못한다고 표현하기에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초당 1000개 이상의 동시 쿼리에 대해서 응답을 지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어떤 분석하는 것들, 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지금 왼편에서 이렇게 그 GIF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시각화 도구인데 네.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관제 도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정형화된 대시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는 네.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반응형 분석이나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좀 강점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DW 프로젝트가 있고 뭔가 BI 프로젝트가 떴을 때 지금 요 보여주시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잠깐 나오는데
내가 보고 싶은 구간만 지금 좀 더 딥다이브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렇게 예를 들어 기간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변수를 바꾸거나 저렇게 기간을 설정을 하면은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 무지 오래 걸렸어요. 무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애드옥성 쿼리라 그래가지고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성 처리라는 기법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어요. 뭐 네. 워크로드를 잘 관리한다던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동시 사용자를 뭐 예를 들어서 20명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네, DW. 맞아요. 네,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 1000개 이상의 쿼리들이 엔진 성능이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엔진 아키텍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저희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네. 요 기능이 가능한 거지 뭐 근본적인 아키텍처적인 차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드루이드 그리고 인플라이에서 딱 초점을 맞춰진 그 분야만 해결하기 위해 뭔가 기술을 고도화시켰다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좀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맞는 경우에 뭐 선택돼서 활용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방향에서는 굉장히 네. 선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대비 차이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저기 네. 중간에 그 높은 비용 발생이라고 한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동시성을 맞아요. 100명, 뭐 1000명 늘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 네. 아니면 굉장히 큰 인스턴스들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 높은 동시 쿼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최적의 비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꼭 달고 있는 것이 모든 솔루션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아주 범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해결하던 문제들보다는 네. 저희는 그런 시계열성, 이벤트 데이터, 그 다음에 반응형, 그 다음에 뭐 동시성, 실시간성 이런 문제들의 키워드를 포커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저런 높은 수준 그리고 다수의 동시 쿼리를 처리를 하려면 기존에는 매우 비싼 하드웨어, 스토리지, 고성능 스토리지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좀 성능을 좀 포기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기존에는. 성능을 포기한다고 표현하면은 다른 솔루션 분들 조금 신뢰되는 말일 것 같고요. 뭐 그들의 성능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동시성을 위해서는 좀 제한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사용예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운영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정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런 집계를 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시성 20명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다 그러면 네. 여전히 그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네. 뭐 트위치 같은 데가 이제 저희 고객인데 네. 트위치가 실시간 방송 그 접속 추이 이런 것들 다 외부에 공개하잖아요. 네. 그런 때에는 그 실제 동시 사용자를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적으로는. 대내 서비스가 아닌 대외 서비스로 저런 동시다발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되겠네요. 저희가 그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뭐 세일즈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시트릭스 네. 이런 데들이 이제 저희의 굉장히 큰 OEM 고객들이죠. 에드테크나 핀테크 쪽에서 진짜 정말 많이 활용이 되겠네요.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봐주시면 국내에도 적용할 곳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에드테크 쪽에서도 DMP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DMP 그리고 에드 익스체인지 상에서 들어와서 뭔가 광고 효율 분석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 사례들도 네. 그런 광고 퍼포먼스를 네. 이제 분석하는 데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이전에도 다른 사례 연구들로 이렇게 공유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